다음 기출문제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기출문제가 방금 전에 저희가 확인했던 함수가 연속이고, 함수가 연속이고, 이제 정의역이 이제 긴밀인 경우, 물론 공역이 이제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일 때, 이제 여기 뭐 최대값과 이제 최소값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조금 전에 정리 내용이었고, 뭐 이 정리 내용하고 이제 같은 흐름의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기출문제 보시면 이제 F가 뭐 이렇게 정역 공역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조건을 몇 개를 줬고, 조건들을 보시면 이제 뭐 전사하고 연속 조건을 만족한다. 그리고 이 구간을 역상하고 나면 긴밀이다. 그리고 1의 역상집합을 지금 S라고 했고, 그래서 그 조건들을 좀 만족하고 있는 F다. 그러니까 아까 연속 얘기까지 이제 가정에 있었고, 이 S는 1을 역상시킨 집합이 아까 S였는데, 그 S를 정의역으로 갖고 있는 이제 파이라는 함수가 뭐 x, y, z를 뭐 x 더하기 yz로 이제 정의했을 때 이제 최소값을 갖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라 라는 기출문제인데, 이 증명의 흐름 중에 여기 정의역이 긴밀인 얘기를 해주고 이 함수가 이제 연속인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뭐 최소값을 갖는다 이제 그렇게 확인하는 흐름으로 지금 밑에 풀이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정의역의 긴밀 얘기, 함수의 연속 얘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는 흐름으로 갈 거고, 그 중에서 지금 함수의 연속 얘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해석하기에서 하는 흐름처럼 이제 입실론을 줄 때 뭔가 델타를 찾아내는 흐름으로 지금 적혀져 있는데, 이제 부등식을 이걸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x제곱, y제곱, z제곱을 더하고 루트를 계산한 게 yz가 다 0일 때 하고 당연히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물론 이제 x하고 z가 0일 때 하고도 당연히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그래서 좌변하고 이제 절대값 x나 절대값 y나 절대값 z하고 이제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이제 그걸 좀 이용해서 이 파이 함수의 연속 얘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을 하나 택해서 이제 그 점에서 이제 연속인 걸 보이는 게 이제 함수의 연속을 보이는 거랑 같고, 그래서 저 점에서 연속인 걸 보이기 위해서 이제 함수값의 차이가 뭐 입실론보다 이제 작게 되는 그런 이제 델타, 뭐 여기 사실 델타에 이제 3분의 엡실론이 들어가는 걸 확인해 주시는 게 풀인데,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이제 필요한 과정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제 파이의 정의가 이제 이렇게 더한 걸로, 파이의 정의가 이제 더한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x 빼기 a, y 빼기 b, z 빼기 c를 더하고 있는데, 뭐 절대값을 하고 더하면 이제 삼각부등식을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저기 참고 내용 이제 그대로 쓰시면 이제 여기 다 제곱해서 이제 루트를 씌운 거 하고, 뭐 각각 하나의 이제 절대값 산 거에 대해서 역시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예. 그래서 이거 절대값 하나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고, 절대값 하나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고, 절대값 하나보다 이거가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하나씩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뭐 세 개의 이 루트 값하고 이제 크거나 같아야 부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예. 그래서 결국 시작할 때 이제 여기를 3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여기를 3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두면 뭐 당연히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확인이 된다. 예. 그래서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함수값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여기 뭐 델타를 뭐 3분의 입실론으로 잡으시면 된다. 예. 뭐 그 계산 과정에서는 뭐 참고에 있는 이제 부등식을 쓰고 있고, 뭐 똑같은 형태인 뭐 이 부등식을 사용하면서 이 부등식을 쓰시면 이제 연속 얘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수의 연속 얘기를 확인을 했고, 이제 정의역인 S가 이제 긴밀이다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역이 이제 긴밀인 거를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S가 이제 긴밀이다를 확인하는데, 이제 공역에서 이제 단점 집합은 이제 물론 패집합이고, 이제 함수가 연속이고, 얘는 패집합이고, 패집합을 이제 연속으로 역상을 시켰으면 역시 이제 패집합이 된다. 예.
그리고 아까 조건 중에 이거를 역상시킨 게 이제 긴밀이다라는 게 조건에 있었어요. 당연히 이 안에 지금 1이 있기 때문에 1을 역상시킨 게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긴밀이다라는 게 이제 조건에 있고, S는 거기에 이제 부분집합이고 폐집합까지 성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부분집합이다. 예. 그래서 이제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부분집합이고, 그러면 긴밀이 성립한다. 그래서 S의 긴밀을 확인하는 부분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하고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부분집합 긴밀이 된다. 이 내용에 의해서 S가 긴밀이다. 예. 이제 그것까지 확인했으면 이제 밑에 부분은 바로 앞에 있던 이제 정리처럼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함수가 지금 연속이고 정역이 긴밀이어서 이제 치역도 이제 긴밀이고, 뭐 긴밀이라는 건 이제 유계폐가 이제 다 성립하는 거고, 유계라는 얘기는 뭐 상한이든 하한이든 다 존재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폐포집합에 들어가는데 폐집합이기 때문에 이 집합 안에도 들어가고, 결국은 함수값으로 하한이 표현되니까 정확하게 최소값이 맞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파이 함수가, 아까 파이 함수를 이제 이필론 델타를 사용하면서 이제 연속인 거를 확인했던 흐름 말고, 저희가 이제 그 사형사상의 덧셈 함수여서 연속이다, 뭐 그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x, y, z를 x로 보내는 사형사상 뭐 연속함수고, 그 사형사상을 사실 정역이 R3이면서 이렇게 정의되는 사형사상 연속함수고, 그 연속함수를 축소시켜도 연속함수여서 정역이 R3의 부분집합인 S로 이제 축소돼도 여전히 연속함수가 돼요. 그래서 사형사상 연속함수고, 정역이 S인 상황도 물론 이제 연속함수다. 예. 그래서 뭐 X로 보내는 사형사상, Y로 보내는 사형사상, Z로 보내는 사형사상 모두 다 연속이고, 연속함수들을 더한 것도 연속함수가 된다. 예. 그래서 여기 사형사상의 뭐 덧셈 함수로 보면서 파이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것도 괜찮다. 예. 그래서 물론 정의역이 유계폐 구간이면서 함수가 연속이면 뭐 정의역이 긴밀이면서 함수가 연속이니까 역시 뭐 최대값과 역시 최소값을 이제 갖는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유계폐하고 이제 긴밀의 상황이, 모든 거리 공간이 긴밀이면 유계가 성립하고 긴밀이면 이제 폐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유계하고 폐가 성립한다고 해서 긴밀이라고 보장하지 않는다. 이제 그거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거리 공간에서 긴밀이면 유계고 긴밀이면 폐다. 이 내용 성립한다. 예. 그래서 확인하는 걸 보시면 일단 거리 공간이면 물론 이제 T2 공간이 이제 성립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T2 공간까지 성립을 하고, 그래서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 집합은 폐집합이다. 예. 전체가 T2고 그 안에 긴밀 집합은 폐집합이 성립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긴밀이면 폐가 성립한다. 모든 거리 공간에서 긴밀이면 폐가 성립하고, 또 긴밀이면 역시 유계가 성립한다. 역시 그 반지름을 뭐 1, 2, 3, 4, 5 모든 자연수를 다 갖고 오시면 당연히 저걸 다 합하면 전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집합을 갖고 와도 이제 덮는 게 당연하고, 결국은 뭐 긴밀 얘기에 의하면 결국은 이게 덮개고 유한 부분 덮개가 항상 찾아지고, 그럼 반지름에 적을 숫자도 이제 유한계가 있으니까 그 유한계 중에서 가장 큰 걸 택하면 결국 이 볼 하나랑 얘랑 같으니까 결국은 얘를 덮어낸 상황이 해결이 되고, 이 볼로 덮었으니까 뭐 유계다. 예. 그래서 모든 거리 공간이 긴밀 집합은 또 유계가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보기는 유계하고 폐가 성립을 했을 때 이제 긴밀이라고 보장하는 건 아니다. 예. R2 공간에 지금 이산거리로 갖는 공간이니까 뭐 이산공간이, 그래서 R2 집합에 이산공간이 주어져 있는데
사실 이상 공간이니까 모든 집합이 개고 모든 집합이 패고 뭐 이 K란 집합도 이미 개패가 다 되는 집합이고 그리고 이제 이상 공간이니까 반지름을 뭐 1보다 큰 숫자를 이제 적기만 하면 그냥 뭐 중심점은 그냥 아무거나 적으시고 반지름 숫자를 1보다 큰 숫자를 아무거나 적기만 하면 결국은 얘보다 더 작은 거리들은 어차피 거리가 다 0하고 1밖에 없고 어차피 이보다 작은 거리를 모으면 이게 이미 전체 집합이야. 그래서 전체 집합이 얘를 당연히 돕는 거 당연하고 어쨌든 반지름에다가 어떤 숫자를 적어서 그 볼이 포함을 하는 이런 숫자가 있을 때를 저희가 유계라고 한다. 예. 그래서 여기 숫자가 적히는 게 결국 이게 유계성을 확인한 거고 그래서 유계 개념하고 폐 개념하고 다 성립한다. 하지만 물론 긴밀은 아니다. 예. 뭐 이상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단점 집합도 개집합이고 단점 집합을 모두 다 모으면 당연히 덮어내는 게 당연히 가능한데 얘를 유한계만 모으면 어차피 유한 집합밖에 안 되니까 이 K는 지금 유한 집합이 지금 아니니까 결국은 뭐 유한 부분 덮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이제 이상 공간이면 무한 집합은 다 긴밀이 아니다. 예. 그래서 뭐 무한이고 이상 공간에서 무한이니까 긴밀은 아니다. 예. 그래서 유계하고 폐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긴밀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예. 뭐 같은 맥락의 예제를 하나 더 보시면 지금 1 더하기 절대값분의 절대값으로 이제 D가 정의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D라는 게 거리면 1 더하기 D분의 D로 정의한 D바도 거리가 되고 D로 생성한 거리 공간하고 D바로 생성한 거리 공간하고가 이제 같다. 이게 이제 성립을 해요. 그래서 여기 D 자리에 보통 거리가 들어간 상황이 지금 저 D의 거리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여기가 이제 보통 거리가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이제 또 보통 거리하고 같은 위상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물론 거리 재는 수단은 달라요. 거리 재는 수단은 보통 거리하고 다른데 위상 공간은 이제 보통 위상 공간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예제를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D라는 거리 공간에서 뭐 확인하기 전에 보통 거리에서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 요 0부터의 저 구간은 지금 유계가 물론 지금 아니고 0이 들어가 있으니까 폐집합이 맞고 그 다음에 보통 거리에서는 이게 둘 다 되는 거랑 긴밀인 거랑 동치고 유계가 아니라면 물론 긴밀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고 이 D라는 거리 공간에서 확인을 하실 때는 얘하고 얘가 위상적으로는 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계집합을 쓰는 공간이에요. 계집합을 똑같이 쓰는 공간이니까 폐집합에 대한 질문도 똑같은 답을 하시면 되고 긴밀에 대한 답도 똑같은 답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계집합은 똑같기 때문에 긴밀 체크하는 거랑 폐집합 체크하는 거는 똑같은 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폐가 되면 여기서도 폐가 되는 거고 여기서 긴밀이 아니면 여기서도 긴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계를 따지시면 거리값 자체가 이미 1보다 작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집합을 뭐 반지름을 뭐 1보다 큰 숫자를 반지름으로 적게 되면 이 거리 공간에서 그 볼로 얘가 당연히 덮여요.
제가 이거 중심점은 그냥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고, 이제 반지름을 적으실 때 이게 어차피 거리값이 1보다 작은 것들밖에 없으니까 반지름을 1보다 큰 것만 적으면 이게 이미 전체예요. 그럼 전체가 당연히 커버하는 게 맞고, 이런 숫자 자리에 반지름을 적어서 포함이 되는 이런 볼이 존재했을 때 얘를 유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거리 공간에서는 뭐 이 볼이 이제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을 뭘 갖고 와도 다 유계 집합이. 그래서 이 거리 공간에서는 무슨 집합이든지 관계없이 다 유계다. 저 집합도 물론 유계가 된다. 예. 그래서 유계하고 패가 성립하면서 긴밀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가능하다. 예. 물론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나 이제 보통 거리 공간, 이제 유계패 개념과 긴밀 개념이 동치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리에서는 동치가 아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위상에 대해서는 전에 저희가 봤던 적이 역시 있는 위상이고, 여기 지금 X축에 있는 것들 다 모은 집합이 A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A 집합 밖에서 이제 Q라는 점이 0,1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 A 집합과 이제 Q라는 점까지를 다 갖고 있는 게 전체 집합이고, 개집합의 형태가 A의 부분 집합들이면 다 개집합이고, 그러면 이제 Q를 갖고 있는 개집합은 X에서 이제 A의 유한 부분을 뺀 거.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개집합을 갖고 있는 위상이고, 지금 긴밀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얘는 Q가 없는 형태의 개집합이고 얘는 Q가 있는 형태의 개집합인데, Q가 있는 형태의 개집합이 이런 꼴이다 라는 거는 Q를 갖는 개집합을 빼면, 그러니까 이제 Q를 갖는 개집합을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전체 공간에서 Q를 갖는 개집합을 한번 빼게 되면 이런 걸 뺀다 라는 거는 여기 빼고 있는 유한계 빼고는 얘가 다 덮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한이 되는 거고,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한 20개가 남으면 따로따로 개집합을 뽑아와도 20개로 뽑을 수가 있으니까 20개로 덮을 수가 있으니까 얘가 만약에 20개면 얘까지 21개면 X가 당연히 커버가 돼요. 그래서 결국 개집합을 빼서 남는 게 유한계밖에 없다. 그러면 이 X를 유한계로 덮는 게 가능해진다. 예. 그래서 뭐 긴밀 얘기를 체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일반적인 덮개를 이제 꺼내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어차피 Q라는 점에 대해서 Q를 갖는 개집합이 이제 필요하고, Q를 갖는 개집합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유한이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점들을 따로따로 찾아와도 뭐 n개면 되고, 처음 것까지 하면 n 더하기 1개면 원래 공간을 커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긴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보시면, 이런 개집합을 사용하면 유한 커버를 찾아오는 게 당연히 되는데, 뭐 Q가 있는 집합이면 이런 개집합을 쓸 수밖에 없고, Q가 있는 집합은 긴밀이 다 되는 것이다. 예. 전체 공간도 물론 Q가 있고 긴밀이다. 예. 또 다음 기출 문제는 저희가 전에 이 문제는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보고 왔던 문제인데, 이제 그때 긴밀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나중에 체크하기로 하고 이제 안 했던 부분의 문제야. 지금 긴밀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미기 부분하고 이제 섞여져 있는 문제이긴 한데, 제가 이제 위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그냥 보시면, X라는 공간은 이제 전체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A를 이제 부분 공간으로 이제 모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부분 공간이 지금 긴밀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X집합에다가 이제 타우라는 위상이 타우 A에 있는 집합들, 그러니까
그 타우에 있는 원소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 타우 A에 있는 형태이거나 그러니까 A에 있는 계집합이거나 이런 형태이거나 아니면 여기 타우 A에서 지금 긴밀에 해당하는 F를 뺀 거이거나 그래서 X집합의 위상이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 A에서 사용하는 이제 A에서 사용하는 계집합들도 다 계집합이 되는 거고 또 다른 계집합 형태는 A에서의 긴밀을 전체에서 뺀 거 이런 꼴들이 X에 있는 계집합이다. 이렇게 지금 위상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옆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A가 이제 조밀 부분 집합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게 지금 질문인데 저희가 이제 조밀 부분 집합이다를 확인하는 거는 시작할 때 이제 공집합이 하는 계집합을 꺼내고 시작해서 이 G가 A하고 항상 만난다를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공집합이 하는 계집합을 줄 때마다 항상 만난다. 그게 이제 조밀하다를 확인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시작은 공집합이 하는 계집합을 꺼내놓고 시작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A하고 만난다를 보이시면 되는데 일단 계집합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도 A랑 만난다. 이 경우에 대해서도 A랑 만난다. 이제 그걸 보이시면 되고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면 결국 A에 있는 계집합으로 이제 택한 상황들을 보면 어차피 A에 있는 계집합은 A에 들어가 있는 집합이고 결국은 이제 교집합을 시키면 그대로 이제 G가 되는데 뭐 G 자체는 원래 공집합이 아니라서 결국 G하고 A가 만난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저렇게 해결이 되고 이제 이런 타입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X에서 여기 A 공간에 있는 긴밀을 뺀 형태. 이 F는 A 공간에 있는 긴밀이고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빼진 형태 저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역시 마지막에 보일 부분은 이제 저런 형태의 G에 대해서도 A하고 만난다 이제 이걸 보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G를 다시 쓰면 이제 X 빼기 F 이제 그런 형태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빼고 나서 교집합을 하는 거는 교집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빼는 거랑 같다 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 같은 집합이고 저희가 이제 보여야 되는 부분은 공집합이 아니다. 이걸 보이는 게 해야 될 일. 그래서 이걸 보이기 위해서 공집합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두면 모순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공집합이 아니다를 보이고 싶은 거고 만약에 이제 공집합이다 라고 두면 어차피 F 자체는 지금 A에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에요. 근데 이제 빼서 공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A하고 F가 지금 같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 A의 상대 이상 공간은 지금 긴밀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F는 지금 긴밀인 F예요. 그래서 여기 조건에는 긴밀이 아닌 거고 지금 확인하고 시작할 때 F는 이제 긴밀인 거고 그래서 여기 긴밀인 것과 긴밀이 아닌 게 물론 모순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일은 생기지 않고 결국 이제 공집합이 아닌 게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두 경우 모두 다 이제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A하고 만난다. 그래서 조밀한 부분 집합이 맞다. 예. 다음 긴밀 쪽에 지금 마지막 기출문제를 또 보기 전에 또 반복해서 나오는 참고 내용 또 보시면 강약 관계가 있을 때 강한 공간에서 긴밀이면 약한 공간에서 긴밀이 된다. 그리고 여기 3, 4번을 보시면 이제 B가 A에 쏙 들어가는 이런 B일 때는 부분 공간에서의 긴밀을 체크하는 거랑 전체 공간에서 긴밀을 체크하는 거랑 동치다. 예. 그래서 물론 이 B 자리에 A가 들어가도 당연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A라는 녀석을 이제 부분 공간으로 보면서 긴밀을 체크하나 부분 집합으로 보면서 긴밀을 체크하나 똑같다. 역시 뭐 3, 4번은 그런 내용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출문제였던 2번은 이제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번 개념 성립하고 이제 3, 4번 개념 성립한다. 그래서 다음 기출문제에서도 1번 내용이나 이제 3, 4번 내용을 이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도 계속 몇 번 나오고 있는데
얘가 유한계로 덮이는 거랑 얘가 A가 유한계로 덮이는 거랑 A에서 계집합 하나 빼고 나서 유한계로 덮이는 걸 체크하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고, 그래서 A가 긴밀인지를 체크하는 거랑 A에서 계집합을 빼고 나서 긴밀인지를 체크하는 거랑 또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 이 위상 공간은 저희가 오늘 복습할 때도 나와 있었고, 저희가 그 T2 얘기하고 연결 얘기를 확인하고 왔던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계집합 형태들을 그냥 다시 적어 놓으면 이제 1번 이상은 그냥 보통 거리 위상이고, 2번의 이상은 이제 유계패를 뺀 형태, 이런 형태가 이제 2번에 있는 계집합 형태고, 역시 아까 저희가 복습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약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점을 찍었을 때 얘를 속에 넣는 건 못한다. 근데 여기서 점을 찍으면 얘를 속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이 속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얘를 합집합을 시키면 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얘네들이 합집합으로 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얘가 더 강한 공간을 생성한다. 그래서 1, 2번에 강약관계가 있는데 1번이 더 강하다. 어쨌든 y는 이제 직선이고 직선하고의 이제 교집합을 시킨 형태가 이제 여기 y형 공간에 있는 전형적인 계집합이고, 끝점이 없는 이런 구간처럼 생긴 집합이고, y2도 여기 직선하고 교집합 부분이 이런 형태의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이상, 2번 이상, 뭐 y1, y2의 형태들은 이런 형태들이다 라는 거를 좀 확인해 두실 수 있고, 지금 긴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데 2번 위주로 좀 이해를 좀 해보시면 돼. 사실 1번은 실수집합의 보통 이상 공간하고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이제 2번을 좀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좀 보시면 돼요. 우선 그 설명이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좀 먼저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y2 공간이 지금 긴밀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지금 해야 될 부분인데, 뭐 사실상 이제 y라는 집합을 이제 그 부분 공간으로 보면서 이제 뭐 긴밀을 확인하는 입장하고 부분 집합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입장은 이제 똑같다. 그래서 타우2라는 위상 공간에서 얘를 이제 부분 집합으로 보면서 이제 긴밀을 확인하는 거랑 뭐 부분 공간으로 보면서 긴밀을 확인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부분 집합으로 볼 때랑 이제 부분 공간으로 볼 때랑 이제 똑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집합으로서 이제 긴밀을 확인하고자 하는 입장을 할 때 전형적인 계집합을 하나 뺐을 때랑, 그래서 전형적인 계집합은 지금 뭐 이렇게 생긴 집합을 하나 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걸 뺀다라고 보셔도 되고 뭐 이걸 뺀다라고 보셔도 돼요. 뭐 집합의 상황은 이제 차이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긴밀인지 확인하는 거랑 이제 전형적인 계집합을 하나 빼서 확인하는 거랑 결국은 뭐 얘를 빼는 거나 얘를 빼는 거나 집합의 차이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뺀다라고 보셔도 되고, 결국은 뭐 여기서 확인한다라고 봐도 이걸 뺀다라고 보셔도 돼요. 어쨌든 뭐 여기서 긴밀인 걸 확인하려면 전형적인 계집합을 하나 빼고 나서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똑같고, 그래서 뭐 얘가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얘가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전형적인 계집합을 한번 빼고 나서 뺀 집합의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그래서 얘가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얘가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뭐 다 동치다. 예. 그래서 얘가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이상에서 긴밀인지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1번 이상하고의 강약관계를 이용을 해보면 이제 1번 이상에서 이제 긴밀인 게 확인이 되게 되면 강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1번이 지금 더 강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1번 공간에서 긴밀이다를 확인하게 되면 강한 데서 긴밀이 되면 약한 데서 긴밀이다 이쪽 방향이 성립하게 돼. 그래서 결국 1번 이상에서 얘가 이제 긴밀이 되는가를 체크를 해보시면 사실 여기는 보통 이상 공간이어서 얘가 유계폐 개념이 있는가를 보는 거랑 같아요. 근데 얘는 당연히 유계폐 개념이 있어요. 양쪽 고점도 다 있고 유계이기도 하니까 유계폐 개념이 있는 거고, 그래서 1번 공간에서 보면 얘는 유계폐 개념이 있고 긴밀이 성립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강약관계가 있어서 1번 공간에서 긴밀이 됐으면 2번 공간에서도 긴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긴밀인 거랑 이게 긴밀인 건 사실 동치여서 얘가 긴밀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형태의 긴밀을 확인하는 거랑 강약관계를 이용하는 부분을 통해서 얘가 긴밀이 맞다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강약관계에 대한 언급을 먼저 했는데 뭐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계집합 형태가 이렇고 이 둘의 관계는 1번이 더 강하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는 뭐 패집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강약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패들은 여기에서도 다 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강약을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뭐 공집합 전체 집합은 당연히 양쪽에 다 있으니까 이제 그건 사실 의미가 없고 그냥 타우2에서 이제 전형적인 뭐 패집합을 이제 꺼내놨다라고 하면 아까 타우2의 정의 자체가 유계패를 타우1에 있는 유계패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타우2에 있는 전형적인 계집합이 타우1에 있는 유계패를 빼는 거. 그래서 1번 이상에서 있는 유계패를 이제 뺀 형태. 예, R2에서 이제 타우1에 있는 보통 이상에서 있는 유계패를 뺀 형태가 이제 타우2에 있는 형태고, 그럼 결국 얘를 여집합을 시킨 게 타우2의 패인데, 타우2의 패는 결국 F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타우1에 있는 유계패 형태. 그래서 타우2에 있는 패집합이다 라는 상황 자체가 타우1에서의 긴밀, 타우1에서의 유계패 형태예요. 그래서 타우2에 있는 패들은 타우1에 자연스럽게 패가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의 패는 1번에서도 패다. 여기 있는 패가 여기에서 다 패다. 물론 강약이 이렇게 있다. 뭐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여기 계집합 형태를 보시고 강약을 얘기를 하시나,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쪽으로 이제 강약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제 긴밀을 확인하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 지금 뭐 이제 부분 공간으로서 보면서 이제 긴밀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Y2 공간에 있는 계집합으로 덮어놓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G알파는 타우2에 있는 계집합이고, 그래서 타우2에 있는 계집합과 Y를 교집합한 게 Y2 꼴의 계집합 형태고, 그래서 Y2의 계집합으로 덮었으니까 그냥 Y2의 열린 덮개로 덮어놓은 상황이. 그래서 이 중에서 유한계로 다시 덮는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아까 직관적으로 말씀드렸던 계집합을 하나 빼놓고 확인을 시작해도 된다. 예. 그래서 그냥 계집합을 양쪽에서 하나씩 뺐어요. 그래서 하나씩 빼게 되면 이 빼고 난 집합이 직관적으로는 아까 그려드린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형적인 계집합을 하나 빼게 되면 양 끝점이 있는 구간처럼 생긴 이런 집합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 형태의 직관적인 생각은 요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긴밀인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부분 공간에서의 패예요. 뭐 계집합을 뺐으니까 당연히 패집합이고, 그 부분 공간에서의 패니까 전체 공간의 패하고의 교집합 형태다. 예. 그래서 여기 설명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조금 다시 그림으로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는, 이 집합이 지금 이게 좌변 집합이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분 공간에서 패니까 전체 공간에서의 패집합과 교집합 부분으로 써진다.
그래서 이 직선하고 이제 폐사각형 모양, 뭐 직선하고 폐원판 같은 거에 교집합 형태대로 얘가 써진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런 패집합이 이제 존재한다. 예. 그래서 이 전체 동네에 어떤 적당한 이제 패집합하고의 교집합 표현으로 이제 써지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타우2 공간에서의 패집합인데 타우2 패라고 적겠습니다. 타우2의 이제 패집합 형태들인데 타우2에 있는 패집합 형태들은 이제 타우1에서 긴밀이고 결국 타우2에 있는 패집합 형태는 타우2에 있는 패집합 형태들이고 타우1에서 긴밀은 이제 타우1에는 보통 이상 공간이니까 타우1에 있는 유계패 개념이고 그리고 Y집합을 보시면 그냥 직선인데 직선이 보통 이상 공간에서 보면 패집합이 그래서 이 집합은 이제 타우1에서 보면 유계도 되고 이제 패도 되는 집합이고 Y라는 집합은 역시 보통 이상 공간에서 보면 이제 패가 되는 집합 그래서 둘을 지금 교집합하고 있는데 유계보다 더 작은 집합이 어차피 유계보다 더 작은 집합이니까 유계가 되고 패하고 패를 교집합을 했으니까 역시 패가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1번 이상에서 이제 유계패가 다 되고 얘는 1번 이상에서 이제 패가 되고 그래서 교집합을 시키고 있는데 교집합을 시켰으면 당연히 얘보다 더 작은 집합이고 유계보다 더 작은 집합이니까 유계가 되고 패하고 패를 교집합을 했으니까 이제 패도 된다. 예. 그래서 결국은 타우1 이상에서 보면 이 교집합을 한 거는 유계도 되고 패도 된다. 예. 그래서 1번 이상에서 얘가 이제 유계패가 다 된다. 예. 결국은 뭐 얘가 1번 이상에서 유계패가 다 된다. 1번 이상에서 긴밀이 된다. 예. 1번 이상에서 긴밀이 되고 사실 강약관계가 있어서 1번 이상에서 긴밀이 되면 2번 이상에서도 이제 긴밀이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강약을 이용해서 2번 이상에서도 그대로 긴밀 얘기가 따라온다. 예. 예. 그래서 시작할 때 그 G알파들은 이제 타우2에 있는 것들이지만 강약관계에 의해서 타우1에 있는 녀석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 뭐 그대로 이제 덮개 역할을 그대로 이제 하는 상황이 맞고 긴밀 내용에 의해서 유한계로 다시 커버한다. 예. 그래서 유한계로 다시 커버한다. 그래서 얘를 유한계로 다시 덮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결국은 얘를 한 20개로 덮을 수 있으면 처음에 뺀 것까지 21개로 Y 전체를 덮으면 된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증명을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n개로 얘를 덮었으면 처음에 뺀 것까지 해서 n 더하기 1개로 덮으면 된다. 예. 예. 그래서 그 n개하고 이제 처음에 뺀 것까지 n 더하기 1개로 다시 덮어낼 수 있다. 예. 그래서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여기 흐름에서 좀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두 개의 위상에 강약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Y의 긴밀을 확인하는 거랑 그 Y2에서 긴밀인지 확인하는 거랑 Y2의 전형적인 계집합을 하나 뺀 모양 얘가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는 동치 개념이 있다. 예. 그래서 Y가 지금 긴밀인지를 그러니까 Y2가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Y2에 있는 전형적인 계집합을 뺀 얘가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동치 개념이 있는데 사실 얘는 1번 공간에서 보면 긴밀이 되는 거예요. 이제 1번 공간에서 보면 유계패 개념이 있기 때문에 1번 공간에서는 긴밀이 되는 개념이 있고 근데 1, 2번이 강약관계가 있어서 얘가 1번에서 긴밀이 되는 거를 확인했으면 2번에서도 긴밀이 된다. 예. 그래서 얘가 타우2에서도 긴밀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확인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약관계를 이용되는 부분 그리고 보통 이상에서는 긴밀과 유계패가 이제 동치인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다. 예. 그리고 1번 이상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1번 이상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러니까 Y1 같은 경우는 이게 Y1 전체 집합이고 이제 이게 Y1의 전형적인 계집합인데 실수 집합의 전형적인 기저 형태하고 완전히 같아요. 그냥 기울어져 있는 것만 틀린 거여서 그냥 얘하고 얘를 이제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상적으로 보통 위상 공간하고 이제 동형이다. 예. 대응도 이 점하고 이 점을 대응 주는 관계가 위상 동형 사상을 만족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위상 동형 사상, 그러니까 보통 위상 공간하고 Y형 공간하고 이제 동형 관계에 있다. 뭐 그거는 이제 각자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Y형 공간이 긴밀인지를 확인할 때 사실 실제 보통 위상 공간은 이제 긴밀이 아니에요. 그걸 확인할 때 뭐 중심점을 그냥 아무거나 쓰고 나서 이제 반지름을 뭐 계속 넓혀가는 형태의 볼을 택하시면 당연히 긴밀이 아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을 하나 아무거나 택해서 뭐 1,0이 Y 공간에 있는 점이고 거기서 반지름을 뭐 1, 2, 3, 4 이걸 계속 이제 넓혀가는 형태로 취하시면 이게 다 모으면 당연히 커버가 되지만 저게 유한계 가지고는 커버가 안 돼서 뭐 당연히 긴밀이 아니다. 예. 그래서 Y형 공간은 실제 보통 이상 공간이랑 뭐 차이가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냥 긴밀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그냥 가분 공간을 정의하고 그냥 간단하게 예제하고 그냥 기출문제까지만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부터 보시면 뭐 조밀하다는 거의 정의는 그냥 페포가 전체가 됐을 때 이런 A를 저희가 조밀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가분 공간, 뭐 분해 가능 공간 이 정의는 이제 조밀 부분 집합, 가산 조밀 부분 집합, 가산 집합 중에서 조밀한 부분 집합이 존재했을 때 그렇게 되는 공간 X를 가분 공간, 뭐 분해 가능 공간 이렇게 정의를 한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여양 공간하고 이제 여가산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가산 집합에 여기 가산 집합에 뭐 여연 이상이 주어져 있고 비가산 집합에 여연 이상이 주어져 있는데, 어차피 여양 공간이 지금 주어져 있는 공간에 대해서 지금 가분 얘기를 확인하는 입장을 할 때, 근데 이미 전체 집합 자체가 가산이면 어차피 페포를 구했을 때 당연히 전체가 될 거니까 가산 집합 중에서 페포가 전체 되는 게 당연히 있으니까 전체 집합 자체가 가산 집합이면 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비가산 집합에 여유한 이상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저희가 여유한 이상 같은 경우는 계집합이 전체하고 공집합하고 전체에서 이제 유한계를 뺀 형태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페포를 이제 볼 때부터 이제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 뭐 여유한 공간에서는 전체 집합하고 유한 집합들이 폐집합이고, 그럼 결국 자연수라는 무한 집합에 대해서 페포를 구할 때 자연수를 포함하는 폐집합을 찾아보려고 하면 이런 꼴의 폐집합은 자연수를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수를 포함하는 폐집합이 전체밖에 없고, 전체밖에 없으니까 페포도 전체다. 그래서 여유한 공간이면 무한 집합의 페포가 이제 전체가 될 수밖에 없고, 뭐 가산 무한을 가지고 오더라도 무한의 페포는 전체가 된다. 그래서 가산 집합 중에서 페포를 구한 게 전체가 되는 가산 집합이 존재한다. 결국은 뭐 전체가 뭐 가산이든 전체가 비가산이든 뭐 관계없이 그냥 여유한 공간이면 결국은 이렇게 가산 중에서 페포가 전체가 되는 것들이 존재하고 가분의 정의를 만족한다. 그래서 여유한 공간은 전체 집합이 뭐 가산 비가산이랑 무관하게 가분 내용을 만족한다. 그 다음에 여가산 공간을 뭐 전체가 역시 가산일 때랑 전체가 이제 비가산일 때랑 또 나눠서 좀 보시면, 어차피 전체 자체가 이제 가산이면 역시 그냥 전체 페포가 전체니까 가산 집합 중에 페포가 전체가 되는 게 있으니까 그대로 가분이 당연히 된다. 그러면 전체가 이제 비가산인 경우에 대해서 결국 실수에 뭐 여가산 이상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 이거 사실 기출문제고 이제 밑에 바로 밑에 이제 기출문제로 다시 나오는데, 뭐 그냥 여기서 적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내용이 바로 밑에는 기출문제고,
역시 여가산 이상의 이제 정의 자체가 가산계를 뺀 형태를 계집합으로 갖고 있고 가산들을 패로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산집합을 꺼내놓고 시작을 하시면, 가산을 꺼내놓고 시작하면 무조건 패가 되는 상황이고, 패가 됐으면 이제 패포가 자기 자신이 되는 상황이고, 어차피 가산집합이니까 패포도 가산집합이, 그래서 가산이고 지금 전체가 비가산이면 같을 일이 없다. 그래서 가산집합 중에서 패포가 전체가 되는 일은 없다. 결국은 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산집합에 여가산 공간이 주어지면 가분이 될 수 없다. 이건 이제 기출문제의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 비가산집합에 여가산 공간이 주어지면 가분 아니다. 뭐 가분 공간이 아니다. 역시 뭐 가분 공간에 대한 또 기출문제를 하나 더 보시면, 아까랑 이제 똑같이 이 위상인데 지금 A집합은 X축에 있는 것들, 그리고 Q는 이제 0,1이라는 점이고, 이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역시 전체 공간이고, A의 이제 부분집합들, 그리고 이제 X에서 A의 유한집합을 뺀 형태들, 이게 계집합으로 정의되어 있다. 계집합은 A의 부분집합과 A의 유한 부분집합을 뺀 거, 아니면 이걸 여집합을 시켜서 이제 Q가 들어가 있는 꼴, 아니면 여기를 여집합을 시켜서 A의 유한집합인 꼴. 그래서 계패들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위상 공간에 대해서 가분인가를 확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A에 있는 집합 중에서 이제 원소가 좀 많아 보이는 유리수, 0들을 만약에 모았다라고 하면, Q를 쓰시면 저거랑 이제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리수, 0들을 모조리 다 모아왔다라고 하면 이게 원소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조밀 집합이 될 만한 후보이겠지만, 얘를 패포를 구하시면 그냥 Q가 있기만 하면 패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지금 패집합이 아니에요. Q도 없고 그리고 유한계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패가 아닌데, Q를 하나 더 넣어주면, Q만 하나 더 넣어주면 패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패집합 중에서, B를 포함하는 패집합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작은 걸 찾을 때 Q가 하나 더 들어가면 바로 패포가 돼요. 그럼 어차피 이게 가산계이니까 점이 하나 더 들어가도 얘가 어차피 가산집합이, 그리고 지금 전체 집합은 가산집합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위상공간에서, 지금 이 기출문제 위상공간에서 패포를 구할 때 그냥 자기 자신이 되거나 뭐 Q만 하나 더 넣어주거나 이 정도로 패포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 아니면 Q 하나 더 넣어주는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져 봐야 점이 하나 더 들어가는 정도로 패포가 끝나기 때문에, 여기가 가산에서 시작하면 뭐 그대로 가든 점이 하나 늘어나든, 가산에서 시작하면 얘도 가산일 수밖에 없어서 전체는 비가산이어서 가산의 패포가 전체가 되는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가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가산집합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패포를 구하는 과정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올 때도 있고 Q가 하나 더 들어가는 정도로 끝날 때가 있고, 어차피 최대 커져봐야 Q 하나 더 들어가는 정도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Q 하나 더 넣어주는 것보단 작거나 같은 집합이고, B가 가산이니까 Q가 더 들어가도 가산이고 전체는 비가산이어서 같을 일이 안 생긴다. 그래서 가산 비가산 여부 때문에 같을 일이 안 생기고, 가산의 패포가 전체가 되는 일이 없으니까 가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에서 가분이 안 되는 상황을 뭐 Q가 더 들어가는 정도로 패포가 구해지는 상황에서 가분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3장 내용을 지금 볼 차례가 남았는데,
여기 앞부분 내용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자체는 그냥 그 정의역의 위상이 있을 때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이제 공역의 위상을 주는 상황하고, 이제 공역의 위상이 있을 때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정의역의 위상을 주는 상황하고를 적어 드렸는데, 우선은 뭐 강약 관계를 무시하고 연속이 되도록 이제 공역에다가 이제 위상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공역에다가 이제 비이산 이상을 주면 뭐 계집합이 두 개밖에 없어서 뭐 자연스럽게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죠. 그래서 여기다 비이산 이상을 주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연속이 된다. 예. 근데 그렇게 계집합이 적은 거 말고 최대로 가장 많게 주려면, 결국 이제 공역에 있는 부분 집합 중에서 역상을 지켜서 정의역이 계집합이 되는 그런 꼴들만 공역에서의 계집합이다라고 두시면, 이 조건에 의해서 연속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 연속이 되는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이 모여져 있는 형태, 그래서 가장 강한 형태가 돼. 그 다음에 이제 공역에다가 위상을 주고 연속이 되도록 정의역에다가 위상을 주는 방법 중에, 정의역에다가 이산 이상을 주면 물론 연속이 돼요. 그래서 계집합을 최대 많이 줄 수 있는 이산 이상도 연속이 되게끔 하는 위상이고, 사실 가장 적게 주려면 그냥 공역에 있는 계집합들을 꺼내와서 역상한 것들을 다 모아서 그것들만 여기에서 계집합으로 두시면 그게 가장 적게 모여져 있는 상황이 돼요. 어쨌든 이쪽의 위상을 바탕으로 연속이 되도록 여기다 위상을 주는 방법으론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그게 가장 강하게 주는 방법이고, 이쪽의 위상을 바탕으로 함수가 연속이 되게끔 위상을 주는 방법으로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주게 되면 그게 또 가장 약하게 주는 방법이 된다. 어쨌든 여기의 위상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의한 것도 공역의 위상 중에 하나고, 여기의 위상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의한 것도 정의역의 위상 중에 하나고, 물론 연속 개념이나 강약에 대한 내용도 성립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조금 쉬었다가 이제 13장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